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딱 한 문장만 먼저 던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은 혈당 수치,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을 불안 속에서 보내야 할 이유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숫자 한 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당뇨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머릿속에 위험한 그림들이 자동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실명, 투석, 발절단,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질문이 시작되지요. 공복 혈당이 높다는데 큰일인가? 당화 혈색소가 기준을 넘었다는데 약을 먹어야 하나? 약을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는 건가? 밥을 줄이라는데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운동을 하라는데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디까지 관리해야 충분한가? 오늘은 이 질문들을 라디오에서 조용히 옆자리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나이에 당뇨 관리는 젊은 사람의 당뇨 관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에게 당뇨 관리의 목표는 단 하나, 숫자를 멋지게 만들기보다 안전하게, 덜 불안하게, 덜 아프게,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잡히면 혈당 수치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당뇨는 공포가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혹시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으셨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당이 좀 높네요. 이 말은 아주 애매합니다. 높다는 게 얼마나 높은 건지, 당장 위험하다는 건지, 앞으로 조심하라는 뜻인지, 약을 먹으라는 신호인지 듣는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최악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큰 병이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대개 더 불안해집니다. 인터넷은 대부분 젊은 사람 기준의 이야기가 많고 자극적인 합병증 이야기로 사람을 붙잡아두는 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 기준으로, 시니어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시니어의 삶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당뇨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무조건 나쁘다. 그런데 시니어에게는 이 말이 절반만 맞습니다. 혈당이 높아도 그 높음이 어떤 패턴으로 얼마나 오래 어떤 삶의 맥락에서 이어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혈당이 낮아도 위험합니다. 특히 시니어에서는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순간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당뇨 관리는 무조건 낮추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이 한 줄이 오늘 대본의 핵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부터 잡아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좀 높다는데 괜찮은가? 여기서 공복 혈당이란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잰 혈당을 말합니다. 젊을 때는 공복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복 혈당은 생각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밤새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 근육의 양, 수면의 질, 스트레스 호르몬, 새벽 시간대의 생리 변화가 모두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면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공복 혈당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누웠다가 일어나면 잠이 다시 안 오는 분들은 그 자체가 공복 혈당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공복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큰일 났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숫자 하나를 보고 바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숫자는 그날의 컨디션, 전날의 식사, 잠의 질, 운동량, 스트레스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하루 수치 하나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오늘 수치가 높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굶거나 내일 수치를 낮추겠다며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갑자기 식사를 확 줄이는 행동은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은 안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혈당 관리는 안정이 생명입니다. 다음으로 당화혈색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니어들이 병원에서 가장 충격을 받는 단어가 바로 이 당화혈색소입니다. 평소 공복 혈당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면 내가 숨겨진 당뇨 환자였구나 하고 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말 그대로 평균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혈당 평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략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수치 하나만으로 이 나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극단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게 유지되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져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그 상태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고 그 골절이 계기가 되어 침상 생활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근육이 빠르게 줄고 결국 일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 당뇨 관리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입니다. 시니어에게 저혈당은 단순히 힘이 빠진다 정도가 아닙니다. 저혈당은 넘어짐과 직결되고 넘어짐은 골절과 직결되고 골절은 침상 생활과 직결되고 침상 생활은 폐렴과 욕창과 근감소와 우울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당뇨 관리는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게 갑자기 꺼지지 않게를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숫자를 낮추는 것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혈당이 높으면 합병증이 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랫동안입니다. 합병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다음 날 바로 실명하거나 투석으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니어의 당뇨 관리 목표는 젊은 사람처럼 아주 낮은 수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당뇨 수치 어디까지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진짜 의미는 사실 이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내려놓아도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숫자만 보지 않고 여러분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았을 때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상이 있는가? 둘째, 일상이 흔들리는가? 셋째, 급격한 변화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수치만으로 너무 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란 이런 겁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지,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지, 입이 버싹 마르고 밤에 갈증 때문에 깨는지, 상처가 잘 낫지 않는지,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는지, 손발이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심해지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뚜렷하다면 그때는 수치를 더 면밀히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은 이런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것뿐입니다. 그럼 그때는 공포가 아니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극단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은 일상이 흔들리는가입니다. 밥을 먹는 것이 두려워졌는지, 외출이 겁나서 움직임이 줄었는지, 수치 때문에 잠이 줄었는지, 가족과의 식사가 불편해졌는지,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당뇨가 아니라 당뇨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의 삶을 망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수치를 더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를 바라보는 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당뇨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삶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입니다. 어제까지 평소대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갈증이 생기고 소변이 급격히 늘고 기운이 뚝 떨어지고
식사와 무관하게 컨디션이 급변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도는 시니어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꾸준히 어떤 흐름인지, 어느 때 높아지는지, 식사 후에 얼마나 오르는지, 밤과 새벽에 어떤지, 이런 흐름을 보지 않고 숫자 하나로 공포를 키우면 관리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디까지 괜찮은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정답 숫자를 원합니다. 몇이면 괜찮고 몇이면 위험하냐 같은 질문이지요. 그런데 시니어에서는 이 질문이 늘 같은 답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의 여력도 다르고 동반 질환도 다르고 먹는 약도 다르고 근육량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당뇨 관리는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개인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혈당 위험을 줄이고 과도한 식단 제한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막고 근육을 유지하고 넘어짐 위험을 줄이고 마음의 불안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만 잡히면 숫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니어의 당뇨 관리에서 정말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밥을 줄이느라 단백질과 전체 영양을 함께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당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많은 경우 탄수화물을 조절하라는 뜻인데 많은 어르신들은 이것을 먹는 양을 줄여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밥을 반으로 줄이고 반찬도 줄이고 기운이 없어서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피곤해지고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러니 시니어 당뇨 관리에서 식단 조절은 굶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받아들이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은 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시니어 당뇨 관리의 첫 번째 식단 원칙은 먹을 것은 먹되 순서를 바꾸고 구성을 바꾼다입니다. 여기서 라디오처럼 천천히 실제 생활에 바로 쓰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식사 순서입니다. 식사할 때 밥을 먼저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 순서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덜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과 밥부터 시작하는 대신 반찬 중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식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삶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어서 시니어에게 특히 좋습니다. 밥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밥이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간식입니다. 시니어들은 간식을 완전히 끊기 어렵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간식이 하루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무조건 죄악으로 만들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간식의 종류와 타이밍을 바꿔야 합니다. 달달한 과자나 빵을 아예 금지하기보다는 양을 줄이고 가능한 한 식사와 가까운 시간에 그리고 단백질이나 견과류처럼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것과 함께 먹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당뇨니까 즐거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시니어에게 당뇨 관리는 삶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봅시다. 운동은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운동은 열심히보다 안전하게가 먼저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억지로 오래 걷거나 관절이 불편한데 계단을 무리하게 오르면 운동은 건강이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그러니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짧게, 자주 무리 없이입니다. 하루에 길게 한 번 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집 안에서라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제자리에서 천천히 발 들기, 벽을 짚고 종아리 올리기 같은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심장이 뛰는 강한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깨우고 관절을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은 혈당 숫자를 위한 벌이 아니라
넘어짐을 막고 근육을 지키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약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사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시니어가 약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약이 삶을 망치지 않게입니다. 약을 먹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을 먹으면서 저혈당이 생기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기력이 더 빠지거나 복용이 너무 복잡해져서 스트레스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시니어는 약의 목적을 수치를 멋지게 만들기로 두면 안 됩니다. 약의 목적은 안전하게 안정시키기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 혹은 식사를 조금 덜 했는데도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누워버린 경험.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저혈당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내가 언제 가장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는 날인지,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은 날인지, 병원에 가느라 아침이 바쁜 날인지, 감기나 식욕 저하가 있는 날인지, 이런 날에 저혈당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의사와 상의해 약의 용량과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측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계를 사서 하루에도 여러 번 찍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시니어에게 혈당 측정은 감시가 아니라 학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오르는지, 어느 시간대에 오르는지, 어떤 날에 떨어지는지 그런 패턴을 배우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하면서 숫자에 매여 살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립니다. 그러니 측정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고 싶다면 특정 날에만 확인해 보는 식입니다. 또는 저혈당이 의심될 때 안전을 위해 확인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건 측정이 불안을 키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디오를 듣는 분들께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혈당을 재봤더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고 오늘은 밥을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조금 먹고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더 피곤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결국 저녁에 과자나 빵을 찾게 됩니다. 그때 혈당이 더 올라가고 또 후회합니다. 이게 아주 흔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시작은 혈당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혈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싸우는 것입니다. 불안이 시작되면 그날의 식사와 움직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고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는 것. 이 리듬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나이에 당뇨 수치가 조금 높아도 괜찮다는 말이 혹시 아무 관리도 하지 말라로 들리실까봐 걱정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는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관리가 과도한 제한과 공포 기반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니어의 당뇨 관리란 약간의 조정으로 큰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관리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 식사에서 가장 먼저 바꿀 것은 밥 양이 아니라 단백질의 존재입니다. 많은 시니어 식사가 탄수화물 중심으로 흐릅니다. 밥과 국, 김치, 그리고 간단한 반찬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식후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오래 포만감이 유지되지 않아 간식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들어가면 포만감이 길고 혈당도 더 안정적입니다. 단백질은 고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 끼니에 조금이라도 단백질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적당한 단백질이 혈당 안정의 친구입니다. 둘째, 걷기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니어에게 걷기는 기록 경쟁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멀리 나가서 오래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라도, 장을 보러 가는 길이라도, 아파트 복도를 한 바퀴라도 그 움직임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그 누적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식사 후에 조금 움직이는 습관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릎이 아픈 분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자기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하셔야 합니다. 목표는 땀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하는 생활 움직임입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수면은 당뇨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잠이 얕거나 낮잠이 길어져 밤잠이 깨지면 혈당 패턴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혈당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잠을 잘 자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조금 받고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자기 전 과식이나 달달한 간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좋아지면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그런데 시니어의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의 스트레스와 다릅니다.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 병원에 다니는 것,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런 감정들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당뇨 관리에는 마음 관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먹는 것도 흔들리고 잠도 흔들리고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결국 혈당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혈당 관리를 위해서라도 마음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할 사람을 만들고 일상을 유지하고 작은 취미를 붙잡고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혈당 관리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시니어가 특히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과일입니다. 당뇨면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거의 모든 시니어가 한 번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일을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일은 종류와 양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을 과자처럼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먹거나 공복에 먹는 경우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에 소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식이섬유가 있는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스처럼 갈아 마시는 방식은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씹어 먹는 것이 낫습니다. 이건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는 방법을 바꾸자입니다. 두 번째는 밥입니다. 밥을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밥은 한국인의 식사에서 중심입니다. 밥을 갑자기 반으로 줄이면 식사 만족감이 떨어지고 결국 간식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밥을 줄이는 전략은 조심스럽게 가야 합니다. 밥을 줄이더라도 밥을 줄인 만큼 단백질과 채소를 늘려 포만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은 하얀 밥만이 답이 아닙니다. 잡곡을 섞거나 식이섬유를 늘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잡곡이 소화에 불편한 분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당뇨 관리의 식단은 유행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빵과 면입니다. 빵을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이 질문에는 죄책감부터 내려놓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지만 완전히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먹는 방식과 빈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빵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단백질이 함께 있는 식사 형태로 바꾸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빵을 먹는 날은 다른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먹었다고 해서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오히려 폭식을 부릅니다.
시니어 당뇨 관리는 장기전이고 장기전에서는 완벽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술 한 잔도 안 되나요? 술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술을 거의 안 드시고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술이 하나의 즐거움인 분도 있습니다. 술은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줄여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내 몸이 허락하는 선과 저혈당 위험입니다. 술을 드시고 어지럽거나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다음날 기운이 급격히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에 대한 불안입니다. 당뇨약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던데요. 약이 간에 나쁘다던데요. 이런 말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무조건 악으로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약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시니어에게는 특히 약을 쓰되 과하게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혈당 위험을 낮추는 약 선택과 용량 조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약에 대한 공포로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의사에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저혈당과 넘어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기준으로 약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약을 무조건 피하려다 오히려 혈당이 너무 높아져 탈수나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균형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시니어 당뇨의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오래 살고 싶다와 동시에 아프고 싶지 않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당뇨 관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혈당을 완벽하게 낮추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그 과정에서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우울이 오고 결국 삶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아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염이나 탈수, 상처 회복 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당뇨 관리는 살아있는 삶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삶이란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지키는 관리가 좋은 관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꺼내 보겠습니다. 바로 근감소입니다. 시니어가 당뇨 관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근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당뇨가 있으면 근감소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시니어 당뇨 관리의 핵심은 근육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단백질을 꾸준히 먹고 무리 없는 근력 움직임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가벼운 아령 대신 물병을 들고 천천히 올리기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일주일만 하고 끝내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걱정합니다. 근력 운동하면 혈압 오르고 심장에 물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니어 운동은 반드시 무리 없는 강도로 그리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다면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운동은 벌이 아니라 건강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 운동의 목적은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니어 당뇨에서 자주 묻는 주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짚고 가겠습니다. 시니어 당뇨에서 위험 신호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탈수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넘어짐이나 의식 저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극심한 갈증이 생기고
소변이 평소보다 너무 자주 나오고 몸이 축 늘어지고 숨이 가쁘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정신이 멍해진 느낌이 강해진다면 그때는 혼자 참지 말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인다면 저혈당 가능성을 포함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니어는 혼자 계실 때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락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시니어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상황별 해석을 라디오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은데 낮에는 괜찮아요. 이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의 생리 변화나 수면 문제, 밤 늦은 간식, 저녁 식사의 구성, 스트레스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밤 늦게 달달한 간식을 먹거나 잠들기 직전에 과식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잠이 깨서 과자를 집어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혈당을 흔듭니다. 그러니 아침 수치만 보고 겁먹기보다 나는 밤에 무엇을 했는가, 잠은 어땠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화혈색소가 높다고 했는데 나는 집에서 재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측정 타이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공복이나 식사 전후 특정 시간에 재는데 당화혈색소는 그 사이사이의 모든 시간대를 평균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많이 오르는 분들은 공복은 괜찮아도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습관, 식사 구성과 순서, 탄수화물의 질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액 상태나 빈혈 같은 요인이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상하게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의사와 함께 다른 지표를 포함해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 나는 약을 먹고 있는데도 수치가 들쭉날쭉해요. 이 경우는 약이 잘못됐다기보다 생활 리듬이 흔들리거나 식사의 양이 들쭉날쭉하거나 활동량이 크게 변하거나 수면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혈당을 도와주지만 생활이 흔들리면 약만으로는 안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하루의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날, 병원 가는 날, 가족 행사 있는 날, 잠을 설친 날에 혈당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당뇨 관리는 약만이 아니라 리듬이 핵심입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나는 밥을 많이 줄였는데도 수치가 안 내려가요. 이 경우는 단순히 밥을 줄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밥을 줄이면서 단백질과 전체 영양이 함께 줄어든다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밥을 줄인 대신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은 굶으면 다른 형태로 보상하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조금 줄이되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당뇨 수치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면 나는 안전하다. 하지만 정상 범위라도 저혈당이 자주 오거나 식사량이 너무 줄어 영양이 부족하다면 그건 안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수치가 기준보다 높으면 나는 곧 합병증이 온다. 하지만 시니어에서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곧바로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합병증은 시간과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는 다른 건강 요소들, 예를 들어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근육량, 넘어짐, 위험, 수면, 우울 같은 요소들이 전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당뇨 관리는 혈당만 보는 관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보는 관리여야 합니다.
이쯤에서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니어의 당뇨 관리는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엄마, 아빠 당뇨면 밥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걱정해서 나온 말일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즐거움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의 기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제한은 오히려 폭식이나 스트레스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먹으면 덜 흔들릴까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장을 보고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준비하고 식사 후에 잠깐 산책을 같이 해주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나이에 당뇨 수치 어디까지 괜찮은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사실 숫자를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하는 건가? 내가 지금 너무 방치하는 건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당뇨 관리에서 괜찮은 범위란 단순히 숫자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상이 유지되고 저혈당이 없고 넘어지지 않고 먹는 즐거움이 남아있고 근육이 유지되고 불안이 과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관리가 우선입니다. 숫자가 조금 높더라도 그 균형이 유지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숫자가 좋아도 불안이 커서 먹는 것도 무너지고 잠도 무너지고 움직임이 줄고 저혈당이 반복되고 넘어짐 위험이 커진다면 그 관리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라디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오늘 밥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었는가? 나는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움직였는가? 나는 오늘 수치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당뇨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란 공포가 아니라 습관이니까요. 또 하나, 병원에 가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말합니다. 그 기준을 듣고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수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저혈당과 넘어짐이 걱정입니다. 제 나이에 안전한 목표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의사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와 같은 팀이 되는 말입니다. 치료의 목표를 공유하는 말이니까요. 이제 마무리로 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볼게요. 시니어에게 당뇨 수치란 인생 성적표가 아닙니다. 당뇨 수치란 내 몸의 흐름을 알려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참고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은 내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가입니다. 시니어의 당뇨 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혈당이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저혈당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과도한 제한으로 근육이 빠지고 일상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숫자에 끌려다니며 불안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낮추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게 유지하는 삶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조금은 생겼을 겁니다. 그래, 나는 오늘부터 숫자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리듬을 지켜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뇨 관리는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밥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오늘 하루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기. 오늘 하루 무리 없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오늘 하루 잠을 지키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당을 그리고 삶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어도 오래 무탈하게 지내는 분들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습관이 그분들을 지키는가? 약을 먹든 먹지 않든 어떤 리듬이 그분들의 삶을 지탱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더 생활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과 댓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말이 딱 내 마음이었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순간이 있었다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겁만 주는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이에 맞는 기준으로 덜 불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라디오처럼 차분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는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들었던 수치 중에 가장 헷갈렸던 것, 혹은 내 경우는 어떤지 가장 궁금한 상황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공복 혈당이 걱정인지, 식후 혈당이 걱정인지, 당화혈색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무거웠는지, 약을 먹고 어지러웠던 적이 있는지, 밥을 줄였더니 기운이 빠지는지, 그런 생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댓글을 읽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숫자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당뇨라는 단어가 공포가 아니라 관리라는 단어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